20회 때 문제고요.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 설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 신고하는 거죠. 셔셔셔.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다. 1번 틀렸고 2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맞죠? 현재 하고 있고요.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서 매물 공개하고 하는 거 할 수 있다고요. 고유 업무로서 할 수 있고 현재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협회가 운영하고 있죠. 들어보셨나요? 한방. 그게 이제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예요. 협회는 중개업 할 수 없고 개공에 대한 제지 업무도 못하는 거고 협회는 중개업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중개업에 도움 주려고 만든 거다. 이따 다시 한번 보고 3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한다. 맞죠? 총회가 사원총회예요. 창립총회가 아니라 사원총회. 사원총회가 뭔가 의결하면 중요한 걸 의결한 거니까 감독권자인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장이 감독권자니까요. 기억. 감독은 국장. 그래서 국장이 감독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요 지문이 한 10번은 나왔다. 요거 지체 없이를 15일 이내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번 맞고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맞죠?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개의뢰인에게 보험금 주는 거니까. 그래서 돈이 섞이면 안 되고 별도 회계로 관리. 맞고요.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6개월 X, 3개월 그리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가 선택사항이에요. 홈페이지에 게시는 필수. 선택은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선택. 홈페이지에 게시는 필수. 작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틀린 거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선택은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요게 선택이고. 그래서 5번 지문은 맞는 거고요.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1번. 협회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유 업무 그리고 수탁 업무. 고유 업무는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업무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서 매물 공개하고 하는 거, 그리고 공제 사업, 보험 사업이죠. 얘네들 고유 업무. 근데 고유 업무라고 무조건 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할 수 있고 공제 사업도 할 수 있고 물론 현재 하고 있긴 하고 근데 이제 교육 사업은 수탁 업무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 협회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도지사가 시킨 거예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 수탁 업무, 교육 사업은 수탁 업무. 그리고 협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기억해야죠. 중개업 할 수 없다. 개공에 대한 제재 업무 할 수 없다. 협회는 중개업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중개업에 도움 주려고 만든 거예요. 중개업은 협회를 구성하는 개공들이 각자 가서 중개업 하는 거예요. 협회가 중개업 하는 게 아니라. 협회는 중개업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중개업 못한다. 그리고 중개업에 도움 주려고 만든 거지 개공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고요.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틀렸죠. 국장 승인. 공제규정 제정 승인, 공제규정 변경 승인 전부 다 국장 승인.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감독은 국장, 기억. 승인은 높은 사람 승인 얻는 건데 협회에서는 국장이 제일 높다.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그래서 국장 승인 얻는 거다. 감독은 국장, 기억. 1번 틀렸고 답은 1번. 2번 공제계약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맞는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건 그냥 넘어가자. 틀린 거 찾는 건 답이 손들고 있다고. 답이 1번에 손들고 있는데
2번 질문 고민할 필요 없다. 처음 보는 거 넘어가자. 3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 맞죠?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고 중요한 사업. 중개 의뢰인에게 보험금 주는 거니까. 그래서 돈이 섞이면 안 되고 별도 회계로 관리. 3번 맞고요. 4번 회계 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역시 처음 보는 거니까 맞는 거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공제사업이 보험사업과 관련 부대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업과 100% 똑같진 않다고요.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손해배상기금은 보험사업 관련된 거고 복지기금은 관련 부대 업무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세부 기준을 정해라. 뭐 그런 건데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 5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이 100분의 10 이상. 맞죠?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분수가 두 개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급여력 비율은 보험금 줄 수 있는 능력 100분의 100 이상. 분수가 두 개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모르면 분수도 모르는 거다. 5번 맞고 답은 1번. 공제사업은 협회가 하는 보험사업인데 보험사업과 100% 똑같진 않다. 보험사업이랑 관련 부대 업무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공제사업이.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공제자를 그냥 보험으로 바꿔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제사업 그냥 보험사업이다. 그러니까 공제사업자는 공제사업하는 사람이니까 협회죠. 공제계약자는 협회랑 공제계약체계라고 공제에 가입한 사람 개공이에요. 공제계약이 보험계약이고 공제를 보험으로 바꾸면 되니까. 공제료, 보험료, 공제금, 보험금. 협회 입장에서는 공제료를 받는 거예요. 공제금을 사고당한 의뢰인에게 주는 거고 협회 입장에서는 공제료를 받는 거다. 책임준비금은 비상금이고 아까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비상금으로 지어놓을 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료로 받은 돈이 100분의 10 이상을 비상금으로 지어놓는 거죠. 그리고 지급여력 비율은 보험금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100분의 100 이상 그러니까 100% 이상이다 그러면 항상 보험금 줄 수 있는 거예요. 100분의 99 그러면 99%는 보험금 줄 수 있는데 1%는 돈이 없어서 보험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험 사업하면서 돈이 없어서 보험금을 못 주겠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입을 또 찢어 그냥 헛소리 하고 있는 거. 항상 보험금 줄 수 있어야 된다.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아까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이 100분의 10 이상. 분수가 두 개 있으니까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자.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19회 때 문제고요.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맞죠?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기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사단법인. 그리고 비영리고. 2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죠? 이 총회가 창립총회가 아니라 사원총회. 사원총회가 뭔가 의결하면 중요한 걸 의결한 거니까 국장에게 보고해라.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기억. 감독은 국장. 감독권자인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는 거. 요거 15일 이내 X 지체 없이 국장 보고 맞고요. 3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그 지부는 국장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틀렸죠. 답은 3번. 쇼쇼쇼.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 쇼쇼쇼.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다. 국장은 감독권자, 기억. 감독은 국장. 3번 틀렸고 답은 3번. 4번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되어 정관 작성해서 창립총회 의결 거친 후 국장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더럽게 기네. 맞는 말이에요. 뭐가 키워드? 300명이 발기인 걸리니까 발300 맞는 거죠. 그리고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받고 국장 인가. 그리고 이제 설립 등기하면 성립하는 거.
4번 맞고. 5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해서 서명날이란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죠? 뭐가 키워드? 600명이 창립총회에 걸리니까 맞는 거. 발산백 600창,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 특별자치도 20명 이상. 그리고 결정할 때는 항상 출석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거다.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3번이었고요. 운영위원회를 정리해 볼게요.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 감독기구, 협회에 둔다. 그러니까 필수 둔다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협회에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랑 협회는 한 식구예요. 협회에 둔다니까. 한 식구. 한 식구니까 19명. 한 식구니까 19명. 심의위원회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협회랑 한 식구. 한 식구니까 19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각 호선하죠. 부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부위원장이. 그래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각 호선. 사랑의 짝대기 둘셋 찍는 거 그게 호선. 그리고 위원은 협회 회장이 추천해서 국장 승인받아 위촉한다. 국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장은 승인을 해주는 거고 운영위원회가 협회에 있으니까 협회 회장이 위촉하라고요. 그리고 위원 임기는 2년. 1회 한해서 연임 가능하니까 4년까지 할 수 있고 4년까지. 그리고 보궐위원은 땜빵. 땜빵은 전임자 남은 기간. 땜빵만 잘하면 된다.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된다. 요거는 심의위원회도 공통이죠.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된다.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임자 남은 기간.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 18회 때 문제고요. 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틀렸죠. 협회가 아니라 국장이고 권장할 수 있다고. 국장이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두 군데가 틀렸고요. 그럼 질문.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나요? 없다 그랬어.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국장이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고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1번 틀렸고 2번 협회는 회원 200명 이상 발기인돼서 정관 작성해서 창립총회 의회를 거친 후 국장이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일단 200명이 아니라 300명, 발산백 그리고 허가가 아니라 인가 두 군데가 틀렸죠. 발산백 600창,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120시, 발산백 600창, 발기인 300명, 200명이 아니라 허가가 아니라 인가 두 군데가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는 거. 3개월, 6개월 X, 2개월 X 두 번 나왔네요.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리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가 선택하는 거. 일간신문과 홈페이지가 선택이 아니에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는 게 선택. 일단 숫자가 틀렸으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금감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금감원장이 아니라 국장이죠. 국장이 감독권자. 그리고 협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시정명령이 아니라 개선명령이에요. 두 군데가 틀렸네. 일단 금감원장이 아니라 국장.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기억 감독은 국장. 그리고 협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정명령이 아니라 개선명령. 협회의 임원이 잘못했을 때 시정명령이고 이따가 볼게요. 5번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맞죠?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국장 승인. 승인은 높은 사람 승인. 국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감독은 국장. 기억. 그래서 5번이 맞고 답은 5번.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을 비교해 볼게요. 협회가 잘못하면 개선명령. 임원이 잘못하면 시정명령. 전부 다 국장이 협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위반하고 있는 주체가 협회다. 그러면 개선명령, 협회의 임원이 잘못하고 있으면 시정명령이고, 개선명령은 더 잘해봐 그런 거예요. 개선해봐 그런 거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로 이제 변경하게 하는 거고, 보유, 처리, 좋은 거는 보유, 적립금 보유, 안 좋은 건 처리해줘. 손실, 처리. 주로 이제 변경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적립금 보유, 손실 처리, 이런 게 개선명령이다. 그런데 공제사업 양도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야, 너 하지 말고 딴 데 넘겨.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개선명령이 아니다. 개선명령은 더 잘해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경하게 하는 거, 적립금 보유, 손실 처리, 이런 게 개선명령이다. 공제사업 양도는 개선명령에 포함이 안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2회 때 문제고요.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이니까 포상금 시즌 1,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 그럼 포상금 시즌 2,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시즌 1.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맞네요. 답은 1번. 1인당 50만 원으로 한다. X. 건당,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딱 정해진 거예요. 답은 1번이고.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틀렸죠. 국고 보조할 수 있다. 협회 보조할 수 있다. 틀렸고요. 시도 보조할 수 있다. 틀렸고요. 그리고 일부를,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X.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거지 전부 보조. X. 지금은 협회 보조 때문에 X. 3번, 국장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장이 포상금 주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주는 거죠.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준다. 신고센터에 신고했어도 포상금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준다. 국장 X 틀렸고요. 4번, 포상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장은 벌써 틀렸죠. 포상급 지급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이고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시즌 1이니까 1개월. 시즌 2는 2개월. 그리고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주는 거다. 국장이 아니라. 두 군데가 틀렸어요.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2건이면 시간차가 있죠. 1건, 2건. 그럼 누구에게? 최초 신고자에게. 먼저 한 사람에게. 시간차가 없을 때가 균분. 지금은 시간차가 있잖아요. 2건이면 1건, 2건이니까 그 2건째는 안 준다고. 시간차가 있으면 먼저 한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1번이었고요. 포상금 시즌 1,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시즌 1,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 포상금 시즌 2, 법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시즌 1. 그래서 신고나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데 누구를? 무양 아닌 부양, 조작당과 제휴에. 무양 아닌 부양, 조작당과 제휴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겠다.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부정한 방법 등록한 거, 등록증 자격증 양수되어 받은 거, 무양 아닌 부양, 그리고 조작당과 제휴에.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무양 아닌 부양, 조작당과 제휴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하면 포상금 주는 건데 선고유예도 집행유예도 무죄 판결도 다 포상금 줘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공소제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소제기하면 기소하는 거고 재판한단 말이에요. 재판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선고유예가 나오건 집행유예가 나오건 무죄 판결 나오건 포상금 준다. 공소제기 시에 포상금 주는 거니까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하면 포상금 주는 거고 안 주는 거를 기억해야죠. 무혐의는 포상금 안 준다. 무죄 판결은 주는데 무혐의는 안 준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시즌 1이니까 1개월 이내. 순서라고 제가 이름 지은 이유는 신청을 하면 결정 나고 1개월 이내. 시즌 2는 이 순서가 바뀌어요. 결정 나면 신청 들어가고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시즌 1은 정상적이에요. 신청하면 결정 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쏭빠!
21회 때 문제고요. 포상금 시즌 1,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시즌 1.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을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무양 아닌 부양, 조작단가 제외. 무양 아닌 부양, 부가 부정한 방법 등록한 거. 포상금 주는 거예요. 포상금 주는 거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무양 아닌 부양, 조작단가 제외. 2번, 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해서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틀렸죠. 무혐의는 포상금 안 준다. 공소제기 기소 이후에 포상금 주는 거고요. 무혐의는 안 준다고. 그럼 질문, 무죄 판결은 주는 거죠. 무죄 판결은 공소제기에 포함돼요. 공소제기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상관없다고. 포상금 주는 거다. 무죄 판결 포상금 주는 거다. 무혐의는 안 준다. 2번 틀렸고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2명 이상이면 시간차가 없죠. 그러면 균분. 그리고 건당 50만 원이잖아요. 건당 50만 원이니까 그거를 균분하니까 2명이면 25만 원 그렇게 해야지. 1인당 50만 원이 아니라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르르 다 같이 가지 뭐. 1인당이 아니라 건당 50만 원. 그래서 2인 이상이면 균분하는 거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한다. 2건 그러면 시간차가 있죠. 1건, 2건. 그럼 누구에게? 먼저 한 사람에게. 최초 신고자에게. 2건째는 안 준다고요. 포상금에서는 뒷북 금지. 2건째는 뒷북을 친 거잖아요. 포상금 안 준다. 시간차가 있으면 먼저 한 사람, 최초 신고자에게. 4번 틀렸고. 5번.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시즌 1이니까 1개월. 공인중개사법 시즌 1 1개월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시즌 2니까 그때는 2개월 이내. 지금은 시즌 1이니까 1개월 이내. 5번 맞고 답은 5번. 시간차 유무를 따지는 거. 포상금 시즌 1과 시즌 2에서 공통이에요. 내용 똑같아요. 1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 그러면 2명 이상이니까 시간차가 없어요. 그럼 원칙이 균분. 근데 이제 배분 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하는 거고 합의가 없으면 균분. 원칙은 균분. 2번.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했어요. 각각이니까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한 사람에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포상금에서는 뒷북은 안 준다. 두 번째는 안 준다고요. 뒷북은 뒷북 금지. 3번. 2건 이상 신고 또는 고발은 시간차가 있는 거죠. 2건은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1건, 2건이니까. 2건째는 안 준다고. 뒷북이니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그래서 2명 이상 공동 그러면 시간차가 없으니까 원칙이 균분. 2명 이상 각각 그리고 2건 그러면 시간차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먼저 한 사람에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포상금에서는 뒷북 금지.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 20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포상금 시즌 1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를 한 개공 신고했어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틀렸죠. 답은 1번. 조작하는 건 포상금 주지만 투기 조장 행위는 포상금 안 줘요. 조작단가 제외. 조작하는 거, 꾸미는 거 그건 포상금 주지만 지금처럼 투기 조장 행위는 포상금 주는 건 아니다. 조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고. 조작하는 건지 투기 조장 행위인지. 지금은 투기 조장 행위니까 포상금 안 준다. 답은 1번. 2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 시간차가 있나요? 시간차가 없죠. 공동으로 했으니까 시간차가 없으니까 균분이 원칙. 맞죠? 시간차가 없으니까 균분. 3번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해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맞죠?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한다. 합의가 없을 때는 균분.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맞죠? 두 건 그러면 시간차가 있는 거죠. 한 건, 두 건 시간차가 있으니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아까처럼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 그러면 시간차가 없으니까 균분위 원칙. 배분 방법 합의하면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으면 균분위 원칙. 4번 지문은 두 건이니까 시간차가 있죠. 그러면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포상금은 뒷북금지. 5번 등록관청은 포상급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시즌 1이니까 1개월 이내. 공인중개사법 시즌 1 1개월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즌 2니까 2개월 이내. 지금은 시즌 1이니까 1개월 이내 맞는 거고요.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1번. 포상금 시즌 1에서도 중요한 건 금지행위 체계도. 자, 33조 1항의 금지행위, 2항의 금지행위. 1항의 금지행위 구금지, 명초 판매, 증거조약단, 구금지, 개공 등 금지행위 이렇게 부르고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된다. 중개 보조원까지는 적용되고 33조 2항의 금지행위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제유해 5가지가 있죠. 개공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중개 의뢰인도 적용이 되고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제유해 이 5가지만 중개 의뢰인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금지는 명초 판매 증거조작단, 명의를 이용해 하는 거 초과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금지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꾸미는 거, 조가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투기 조장행위도 있고 조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구금지가 전부 다 임등치는 되는데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증거조작단 3년 3천, 제휴회 3년 3천, 명초 판매만 1년 1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그거예요. 1년 1천, 3년 3천 나누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건 포상금 주는 거, 조작단과 제휴회,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포상금 준다. 명초 판매, 포상금 안 준다. 금지 증서, 포상금 안 준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포상금 안 준다. 투기 조장행위도 포상금 안 준다고. 조가 2가지가 있으니까 주의하자. 투기 조장행위는 포상금 안 준다. 조작하는 거, 꾸미는 거는 포상금 준다. 조작단과 제휴회, 포상금 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고요. 포상금 시즌 1,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시즌 1. 1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급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 거짓으로 등록은 부정한 방법 등록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상금 주는 거죠. 무양 아닌 부양. 부가 부정한 방법 등록이잖아요. 포상금 준다고. 거짓으로 등록, 부정한 방법 등록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포상금은 한 건당 30만 원으로 한다. 틀렸죠. 50만 원으로 한다. 50만 원도 적은데 더 줄여서 30만 원 그건 아니지. 50만 원으로 한다. 딱 정해진 거예요. 50만 원으로 한다. 건당. 두 당이 아니라 건당. 3번 등록관청은 자격증 양도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 통보한다. 등록관청이 포상금 준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아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게 어디서 있냐면 자격정지.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요건 있어. 자격정지를 못하니까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요건 있는데 포상금을 준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이런 건 없어요. 되게 그럴싸하다. 이런 건 없다. 3번 틀렸고 4번 폐업신고 중개업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급 지급 대상이 된다. 폐업신고 중개업 자가 누구예요? 폐업신고를 했대요. 등록? 없죠.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한 거니까 무등록 중개업자 포상금 주는 거죠. 무양 아닌 무양, 무등록 중개업자 포상금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례로 나올 수도 있다. 폐업신고 중개업한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다. 요건 좀 어렵네요. 답은 4번.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2건이면 시간차가 있으니까 최초 신고자에게, 먼저 한 사람에게.
시간차가 없을 때가 균분. 지금은 두 건이니까 시간차가 있다. 그러면 최초 신고자에게 5번도 틀렸고 답은 4번.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1번 법인 개공 해산. 그러면 등록 소멸하죠. 사망 해산 순간에 바로 소멸.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2번 폐업 신고 후 등록 효력 소멸되죠. 폐업 신고하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3번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등록 효력은 소멸.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3번까지는 등록 효력이 소멸됐잖아요.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한 거라고. 무등록 중개업.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근데 이제 4번 법인에서 대표자 사망은 등록이 있어요. 등록 효력 소멸이 아니에요. 그냥 슬픈 일이라고. 중개업해도 무등록 중개업 아니다. 등록이 있는 상태니까. 5번 휴업했어도 등록은 있는 거죠.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했다고 무등록 중개업은 아닌 거다. 등록이 있으니까 폐업 신고해야 등록이 없는 거지. 6번 등록증을 대여한 후 중개업했어요. 등록 취소를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죠. 그냥 잘못을 한 거지. 잘못을 했을 때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다. 3번처럼 등록 취소를 받아야 등록 효력이 소멸하는 거다. 6번은 아직까지는 등록이 있는 상태니까 중개업해도 무등록 중개업은 아닌 거다. 등록 취소를 받았을 때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근데 이제 사망해사는 등록 취소 안 받아도 그 순간에 바로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 18회 때 문제고요. 포상금 시즌 1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개공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직접 거래가 포상금 주는 건가요? 안 주는 거죠. 틀렸죠. 포상금 주는 걸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무양 아닌 무양, 조작단 가제에 의해 무등록 중개업,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부정한 방법 등록, 양수되어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직접 거래, 포상금 안 준다. 1번 틀렸고 2번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했으면 다 주는 건가요? 아니죠. 두 건째는 또 안 주는 거잖아. 뒷북은 안 주니까. 그래서 모든 신고 고발자에게 포상금 주는 건 아니다. 포상금은 뒷북 금지. 시간차가 있으면 두 건째는 안 주잖아요. 2번도 틀렸고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틀렸죠.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전부 보조 X, 전액 보조 X, 시도 보조 X, 국고 보조, 협회 보조 X, 국고 보조.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4번 등록관청은 포상급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틀렸죠. 1개월 이내. 시즌 1이니까 공인중개사법 시즌 1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게 이제 시즌 2니까 2개월 이내.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시즌 1 1개월 이내. 2개월 틀린 거고요. 이건 쉬웠고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맞죠? 답은 5번. 시간차가 있으니까 2건 그러면 1건 2건 시간차가 있으니까 먼저 한 사람에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2건째는 안 준다. 그래서 모든 신고 고발자에게 포상금 주는 것도 아니다. 신고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 지급한다. 2번 질문 글쓰기 틀린 거잖아요. 포상금은 뒷북금지니까 시간차가 있으면 최초 신고 고발자 먼저 한 사람에게 5번이 맞고 답은 5번. 포상금 시즌2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령 포상금 시즌2 공인중개사법 시즌1 법을 보고 시즌1인지 2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시즌2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건데 누구를? 주거부거 신고 고발 포상금 준다.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짓 신고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짓 신고 주거 부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이제 토지거래 허가예요. 그래서 주거부거, 신고 고발, 포상금 준다. 그런데 이제 주거부거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이에요. 50만 원이 아니라. 그리고 1000만 원 넘는 게 있으면 10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포상금 1500만 원 받았다. 불가능하다고. 1000만 원이 한도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50만 원이고 시즌 1은 다 50만 원이잖아요. 시즌 2에서 50만 원 아닌 게 있다. 주거부거. 부과되는 과태료 20% 포상금이고 부과되는 과태료 20%가 그리고 1000만 원 넘는 게 있으면 1000만 원이 한도. 토지거래 허가는 50만 원이고 시즌 2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0회 때 문제고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수수료 내는 거 우리 6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3가지만 외우면 되니까.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 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두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 그렇게 3가지. 나머지 3가지는 재교부 신청이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잖아요.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자,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내는 거고요. 2번 등록 신청하는 거 수수료 내는 거고요. 3번 고용신고 공짜, 휴업신고 공짜, 폐업신고 공짜, 지정신청 공짜. 수수료 내는 거는 6개밖에 없다고요. 4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 5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니까 수수료 내는 거죠. 교부는 처음 교부는 그거는 공짜,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 거고 그래서 수수료 내는 거 6개를 외우면 되는 거다. 답은 3번이었고 쉬운 문제였죠. 근데 이제 수수료 내는 방식이 더 중요하죠. 방식.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수료 내는 방식. 시험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아니면 이제 재교부 신청.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다른 애들은 시험만 원칙, 예외, 업무 위탁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주의하자. 시험 원칙,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조례가 아니라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 그럼 틀리는 거예요. 또 시험은 업무 위탁도 있죠. 그러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것도 조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은 수수료 내는 방식이 원칙, 예외, 업무 위탁 다르다. 원칙만 조례, 예외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업무 위탁은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다른 애들은 그냥 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험만 원칙, 예외, 업무 위탁.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문제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수수료 내는 경우를 그냥 물어본 거예요. 1번 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수료 내죠. 2번 등록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내는 거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 내는 거고요. 답은 그래서 모두다. 이건 그냥 수수료 내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수수료 내는 게 아니라 수수료 내는 방식이 조례인 거. 수수료 내는 방식까지 물어본 거예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는. 그래서 1번은 빠지게 되죠. 1번은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면 그때는 조례가 아니라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1번은 빠지고 2번, 3번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수수료 내는 걸 물어봤고 두 번째 문제는 수수료 내는 방식을 물어봤고 두 번째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 마지막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두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시라고. 시험은 원칙, 예외, 업무 위탁 3가지가 있으니까 원칙, 시도지사 시험 시행,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업무가 위탁되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시험만 원칙, 예외, 업무 위탁 3가지. 시험은 잘 보자. 모의고사 잘 보자. 본시험도 잘 보자.
시험은 잘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4회 때 문제고요. 포상금 계산 문제네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한 문장 읽고 하나씩, 한 문장 읽고 하나씩. 그리고 영어 알파벳당 한 건씩이에요. A 한 건, B 한 건. 건당 50만 원이죠. 그리고 무혐의는 제끼는 거고, 무혐의는 무죄 판결은 그건 주는 거죠. 무혐의만 제껴라. 해볼게요. 갑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거짓으로 등록한 게 부정한 방법 등록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죠. 거짓으로 등록, 부정한 방법 등록, 포상금 주는 거죠. 무양 아닌 부양, 무양 아닌 부양, 부가 부정한 방법 등록, 거짓으로 등록. 그래서 A 50, B 50. 한 문장 읽고 하나씩 쓰고. 그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양 아닌 부양, 무등록 중개업. 공동으로 했고 일단은 균분, 일단은 그래서 C에 대해서 25, 25 일단은. 그 다음 세 번째, 을이 개공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란 D를 신고한 후에 갑도 D를 신고했어요. 시간적인 차이에서 갑이 뒤로 밀렸잖아. 을이 먼저 했고 뒷부분 포상금 안 준다. 그리고 무양 아닌 부양,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 포상금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D에 대해서는 을만 50만 원. 갑은 쓸 필요가 없죠. 뒷북이니까. 시간 차에서 뒤로 밀렸으니까. 포상금은 뒷북 치면 안 준다. 네 번째,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서 발각된 이후 갑과 을이 이를 공동으로 신고했다. 이거는 뒷북이죠. 발각된 후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뒷북이니까 발각되기 전에 신고했었어야지. 발각된 후에 신고한 거니까 뒷북.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배분 약정은 없대요. 그러니까 균분 25, 25 확정된 거고. 그리고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그리고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B에 대해서는 무혐의. 뭐만 제끼라고요? 무혐의만 제끼라고, 무혐의만. 그러니까 B에 대해서는 무혐의니까 제껴. 안 주는 거다. 끝난 거예요. 갑 75만 원, 을 75만 원. 답은 1번. 표시 광고 관련 제재, 이게 또 포상금으로 연결되니까 중요하죠. 첫 번째, 개공이 표시 광고 시 명시사항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포상금 안 준다. 얘는 명시 위반이라고 써줘요. 금방 눈치를 칠 수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포상금 안 준다.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한 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준다. 부당한 표시 광고는 외우고 있어야죠. 무지히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500 과태료.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얘도 아닌 자라고 써줘요.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어. 아닌 두 글자 1년 1천.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무양 아닌 부양, 무양 아닌, 아닌이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하는 거. 수수료 내는 방식이 조례인 거예요. 우리 시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그리고 재규부 신청. 전부 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험만 원칙, 예외, 업무 이타. 그거 기억나야 되고. 기억,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고요. 니은, 개설 등록 신청하는 거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디귿, 자격증 교부 받는데요. 처음 받는 거네. 이거는 공짜. 아예 수수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X. 수수료 내는 게 아니니까. 리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거니까 재교부니까 수수료 내는 거죠.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교부랑 재교부가 다른 거다. 교부는 공짜,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 거고.
미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한대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내는 건 업무위탁이죠. 업무위탁은 조례가 아니라 위탁받은 자가 아랫사람이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가 아니라. 그래서 미음도 X. 자, 디귿이 X인 거는 수수료 자체를 안 내니까 X. 미음이 X인 건 수수료 내지만 조례는 아니니까. 문제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찾아 그런 거였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렇게요. 지난주에도 했던 건데 행정수수료 내는 방식 시험에서 주의하자. 시험에서. 다른 거는 그냥 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재규부 신청 전부 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험만 원칙, 예외, 업무위탁. 시험 잘 보자.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원칙,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 그러면 X. 또 업무가 위탁되어 있죠? 시험은? 그러면 위탁받은 자, 아랫사람이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 그러면 X. 아까 문제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시행한대요. 그게 업무위탁이라고요. 그러면 조례가 아니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래서 시험만 원칙, 예외, 업무위탁. 수수료 내는 방식이 다르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 22회 때 문제고요. 자격정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네요. 답은 1번.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못해요. 못하니까 해달라고 통보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행한다. X. 못한다고. 못하니까 해달라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다. 1번이 맞고 답은 1번. 2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한다. 틀렸죠. 우리 취취 했던 거. 취소 앞에만 청문. 취취.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취소니까 청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지는 자격 정지건 업무 정지건 정지는 청문이 없다. 취취. 취소 앞에 청문이니까 취취. 2번 틀렸고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달라요. 그럼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거고 필요한 절차 이행한 다음에 자격 정지를 못하니까 통보하는 거죠. 통보를 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를 하는 거다. 자격 취소도 똑같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누가 하는 거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하는 거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일을 국장에게 통보한다. 틀렸죠. 자격정지잖아요. 정지면 가만히 5일장 이런 거 없다고. 5일 이내에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런 거 5일장 이런 거 없다. 정지면 가만히. 4번 틀렸고요.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틀렸죠. 정지잖아. 정지면 가만히 있으라고요. 증반납 이런 것도 없다고. 정지는 가만히.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숨만 쉬고 있는 거 그거 하고 있으라고요. 정지면 가만히. 청문도 없었죠. 5일장도 없어요. 증반납도 없어. 사유서도 없어. 정지면 가만히. 모든 게 다 있는 건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는 청문도 있죠. 5일장도 있어요.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그리고 증반납 7일도 있고 사유서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건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아무것도 없다. 정지면 가만히.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소공이 강남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은 경기도지사가 교부를 했는데 이제 자격정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청장 자격정지를 못하죠. 등록관청이니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법조문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자기 윗사람인지 아니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바로 한 방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경기도지사는 자기 윗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건 자기 윗사람에게 통보하라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시장에게. 근데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정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자기가 자격증을 교부를 안 했잖아.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니까 필요한 절차 이행한 다음에 다시 또 통보하는 거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하는 건데 한 방에 직접 이렇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고 법조문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 시도지사가 누구다? 자기 윗사람이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건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행한다. X.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못하니까 통보하는 거다.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그게 자기 윗사람.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21회 때 문제고요.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자격 취소는 하야한다, 해야 한다. 절대적이에요.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자격 취소는 절대적이다. 하야한다, 해야 한다. 1번 틀렸고 2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 응시결격 사유여서 시험 볼 수 없어요. 시험 볼 수 없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 볼 수 없다. 자격 취소는 3년간 응시결격 사유, 또 등록결격 사유도 되니까 중개보조원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5년간 시험 못 봐요. 응시결격 사유. 등록결격 사유는 아니니까 뭐는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응시결격, 등록결격에 중복돼 있다고.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는 거고.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 개공이 사원이 됐어요. 자격 정지인데 딴 데 취업했네요. 이중소속? 그러면 자격 취소. 맞죠? 답은 3번. 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잖아요. 부양지역에서 지. 자격 정지인데 일을 하면 바로 취소. 자격 정지인데 딴 데 취업하면 취소. 부양지역에서 지. 근데 보세요 이제. 그냥 이중소속이면 자격 정지예요. 그러니까 이중소속 나오면 잘 봐야 돼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면 자격 취소라고. 어차피 정지인데 또 정지를 줄 수 없잖아. 정지인데 뭐 한 거니까 취소. 근데 그냥 이중소속. 그냥 이중소속이면 자격 정지다. 그래서 이중소속 나오면 잘 봐라.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의 이중소속인지 그냥 이중소속인지. 답은 3번이 맞고요.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틀렸죠. 자격증 반납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전부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전부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작년에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4번 틀렸고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자격증 반납은 빨리빨리 7일. 우리 7일짜리 세 가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취소증 반납 7일. 또 인장 변경 등록 빨리빨리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빨리빨리 7일. 7일짜리 그렇게 세 가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증반납은 빨리빨리 7일.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3번이었고요. 자격 취소 절차예요. 처분권자, 무조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무조건 예외가 없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 다음에 통보하는 거죠. 통보를 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는 거고, 사전 절차 취소하고자, 한이 아니라 하고자, 사전 절차니까 뭐가 있다? 청문이 있다. 취소 앞에 청문, 사전 절차예요. 취소 한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 하의한다. 사후 절차는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5일장,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국장이 이렇게 보고가 아니에요. 이제 통보예요. 5일 이내 5일장. 증반납은 빨리빨리 7일. 그리고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내야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모든 게 다 있다고요. 청문도 있고 5일장도 있고 증반납도 있고 사유서도 있고. 그런데 정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 정지는 아무것도 없어. 정지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라 그랬잖아.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이 제일 잘하잖아. 정지면 가만히. 청문도 없고 5일장도 없고 증반납도 없고 사유서도 없고. 정지면 가만히. 자격 취소는 모든 게 다 있고. 오늘 여기까지. 쏭빠 20회 때 문제고요.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거짓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맞죠? 거짓 신고를 요구 조장 방조했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은 취득가액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지금은 거짓 신고를 요구한 거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번 맞고. 2번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면 자격 취소. 맞죠? 부양지역에서 지. 자격정지인데 중개업무 하면 바로 취소. 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니까 부양지역에서 지. 2번 맞고. 3번 소공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하면 자격 취소. 틀렸죠.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자격 정지.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는 같은 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둘 중 하나 거짓말이니까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 같은 말이에요.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고 이게 개공이면 임등치예요. 주어를 봐야지. 지금 소공이니까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 자격 정지다. 개공이었으면 임등치인데. 그리고 우리가 자격 취소 사유는 외우고 있잖아요. 자취는 부양지역에서 한다. 그리고 조폭이 사문서 위조에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뱀이다. 그게 자격 취소.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는 자격 정지인 거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답은 3번이에요. 4번 개공이 이 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위반 행위로 다시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주저리 써있지만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는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4번 맞는 거고. 5번 중개인을 한 소공이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어요. 해당 중개인이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자격정지. 맞죠?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작성 교부 보존은 자격정지가 아닌데. 그래서 소공 때문에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 구분을 하자. 서명 및 날인은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다. 작성 교부 보존은 자격정지가 아니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에서 답은 3번이고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추측을 하시면 안 돼요. 지문에 써 있는 것만 고려하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하면 안 된다고. 1번 개공이 금지행위, 구금지, 명초 판매 증거조약단 전부 다 임등치예요. 구금지가 다. 그래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임등치니까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 그런데 이제 2번 개공이 금지행위를 했는데 구금지, 등록 취소 하이한다. 이건 틀린 거죠. 임등치인데 등록 취소 하이한다. 틀린 거라고요.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 근데 3번은 개공이 금지행위를 해서 구금지를 해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대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잖아. 이럴 때는 이거를 고려를 해야죠. 지문에 써 있으니까. 그럼 이게 결격사유니까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맞는 거다. 2번에서 금지행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징역 선고 받겠지, 벌금 선고 받겠지 이렇게 추측을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금지행위 그 자체는 임등치인 거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근데 3번은 추측을 한 게 아니라 지문에 써 있잖아요. 300만 원 벌금형 선고라고. 그러니까 결격 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차이점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게. 그래서 결론, 징역, 벌금은 지문에 써 있으면 그때만 고려하자. 추측하지 말 것. 오늘 여기까지. 쏭빠! 19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를 했고, 기억,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거, 개공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니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어요. 개공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소공도 서명 및 날인은 의무가 있어요. 해당 중개행위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그래서 업무정지도 되고 자격정지도 되고. 디귿, 확인설명서도 똑같죠? 서니까 정지,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 해당 중개행위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도 되고 자격정지도 되고. 리을, 확인설명서를 교부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개공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은 의무가 없어서 교부 보존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아니다. 이건 업무정지만 되고 자격정지는 아니다. 미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가 아니라. 소공은 자격정지고. 소공도 확인 설명을 똑바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그러면 자격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인데 개공이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업무정지도 되고 자격정지도 되는 건 3개. 서명 및 날인과 작성교부 보존이 다르죠.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가 내용이 똑같아요. 이걸 누구 때문에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소공 때문에. 개공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개공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소공 때문에 서명 및 날인, 작성교부 보존을 구분을 해야 되고, 소공이 해당 중개행위 했는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격정지,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소공이 작성, 교부, 보존을 안 했어요. 이거는 의무가 없어서 자격정지가 아닌 거고. 개공은 그냥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소공 때문에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을 구분을 하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가 내용 똑같고요. 소공의 확인설명 의무. 소공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 나눠봐야 돼요. 1번은 소공이 아예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자격정지를 안 받고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아예 설명 안 했으면. 근데 2번은 확인 설명을 했는데 똑바로 못한 거예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은 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이거는 자격정지. 그래서 소공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 나눠보자. 아예 설명 안 한 건지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건지. 아예 설명 안 했으면 잘라버리면 되고,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했으면 자격정지고, 개공은요? 어떤 경우든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소공 때문에 나눠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8회 때 문제고요.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맞죠?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요. 업무정지,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 1번 맞고. 2번 자격정지 처분 대상은 소공이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은 개공이다. 맞죠? 이렇게 딱딱 정해진 거예요.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고. 소공인데 업무정지, 그럼 X. 개공인데 자격정지, 그건 X. 소공, 자격정지, 개공, 업무정지. 딱 정해진 거다. 2번도 맞고. 3번 자격정지 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정지인데 하면 바로 그냥 취소잖아요. 자격정지인데 중개 업무하면 자격취소, 업무정지인데 중개 업무하면 절등치, 정지인데 일하면 바로 그냥 취소.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다. 3번도 맞고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 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는 건데 소멸시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정지는 소멸시효가 있고 자격정지는 소멸시효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된다. 왜냐면 틀린 거 찾는 건 답이 손들고 있으니까. 5번 보세요. 이중 소속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예요? 아니죠. 양다리 걸친 거 개공에겐 절등치지. 그러니까 절등치만 외우고 있으면 답이 그냥 손들고 있잖아요. 답이 5번. 4번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4번 지문은 조금 더 살펴볼게요. 답은 일단 5번이었고, 업무정지 처분은 소멸시효가 있어요. 이 소멸시효를 제척기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시간 끌면 소멸하는 소멸시효. 얘는 폐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폐업했다 이런 말이 안 보여. 폐업과 무관. 이런 거죠. 업무정지 사고를 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다. 업무정지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근데 여기서 보세요. 폐업했다 이런 말이 안 보이죠. 그럼 그거는 이제 소멸시효예요. 업무정지 사고 치고 3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근데 다른 거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이런 소멸시효가 없어서 3년 지나도 걸리면 하는 거예요.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 지나면 못한다. 아까 4번 지문 업무정지는 법에서 정한 기간, 그게 3년이죠? 3년 지나면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소멸시효가 있다고요. 근데 자격정지는 그런 게 없다고요. 3년 지나도 걸리면 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쏨빠! 19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로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계공이 있다. 맞죠? 등록증에는 부칙상 계공도 있어요. 부칙상 계공도 등록은 돼 있으니까 등록증이 있다. 그래서 등록증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고, 그런데 등록 신청서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두 가지만 있어요. 부칙상 계공은 새롭게 등록 신청이 안 되니까 등록 신청서에는 없다. 등록 신청서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두 가지만, 등록증에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거고, 지금 등록증을 물어봤으니까 맞는 거죠. 뭐를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등록증인지 등록 신청서인지. 1번은 맞고, 2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맞죠?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은 알면서 의뢰했어도 공동정범, 공범 같은 말,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된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자격정지 처분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공 임원될 수 있다. 맞죠?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 자격정지도 최장 길면 6개월, 6개월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벗어난 거다. 결격사유가 아닌 거죠.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임원될 수 있다.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이고 6개월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아니다. 결격사유 아니니까 임원될 수 있다. 3번도 맞고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업무정지는 소멸시효 기간 3년이에요. 1년이 아니라 3년. 4번 지문은 폐업했다 이런 말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폐업과 무관하다고. 그러면 소멸시효고 소멸시효 기간은 3년. 폐업이란 말이 보이면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그때는 업무정지는 폐업기간 1년 초과되면 업무정지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폐업 보이면 1년 하는 거. 이거는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얘는 폐업이란 말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지금 4번 지문은 폐업이란 말이 안 보이니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4번 틀렸고 답은 4번. 5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맞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 반납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5번 맞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4번.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 처벌되죠. 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 공범으로 처벌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고 거래 당사자는 공범으로 처벌 안 된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한 거래계약은 유효, 등록은 적법요건.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는 거고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거래계약은 유효.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랑 거래 당사자 간의 보수지급 약정은 또 무효.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돈 달라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보수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개꿀.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되고 거래 당사자 처벌 안 되고 거래계약은 또 유효. 보수 안 줘도 되고. 어우 좋아.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하자. 개꿀.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23회 때 문제고요. 소공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틀렸죠. 답은 1번.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X, 등록관청 X, 그리고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 그것도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1번 틀렸고 답은 1번. 2번 둘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거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은 자격정지고 자격정지 6개월을 받게 돼요. 맞는 거고요. 이따가 정리를 해볼게요. 3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한 거.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같은 말이고 이중계약서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 6개월을 받게 되죠. 3번도 맞고요. 4번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개월이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맞죠? 인장 위반은 자격정지고 자격정지 3개월을 받게 돼요. 6개월짜리를 외우면 되고 6개월짜리가 아니면 다 3개월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따가 해볼게요. 5번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정지는 최장 길어봤자 6개월이에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업무정지도 똑같아요.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최장 길어봤자 6개월이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5번도 맞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1번. 자격정지는 별표 3이라는 표가 있거든요. 표 이름이 별표예요. 이거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쉬워요. 6개월 아니면 3개월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린 6개월짜리 세 가지를 외우시는 거예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6개월. 이 세 가지 아니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 세 가지를 외우자.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6개월. 우리가 이렇게 외우네.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다 이제 3개월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장 위반 3개월, 6개월짜리가 아니니까.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대요. 3개월, 6개월짜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6개월짜리 세 가지를 외우자.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업무정지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너무 복잡해. 업무정지는 버려 그냥. 버리고 자격정지 6개월짜리 세 가지를 외우시는 거다.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또 나올 수 있고 작년에 이게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올해도 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 18회 때 문제고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맞죠? 답은 1번. 이 법 위반 징역, 부양지역, 자격 취소.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시험 볼 수 없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거죠.
3년간 응시결격 사유 되니까. 답은 1번. 2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원 벌금형 선고받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결격세 당한다. 등록 취소 문제고 등록 취소는 이유를 봐야죠. 이유가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결격사유.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안도한다. 사기 결.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지금 2번 지문은 등록 취소받은 날에 3년을 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안도한다고. 이유가 결격사유니까. 그러면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더하는 게 아니라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 선고니까 벌금 선고부터 3년 지나면 된다고.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더하는 게 아니라 벌금 선고일에 3년을 더한다고. 시점이 틀렸어. 2번 틀렸고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3번. 개공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틀렸죠. 등록 취소 문제고 이유가 등록 결격사유.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더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라고. 사기 결, 결격사유. 그러면 등록 취소일에 3년 더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 취소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때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죠. 사기 결, 이유가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지 않는 거다. 2번, 3번이 같은 거예요. 2번, 3번 둘 다 결격사유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더하지 않는다.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틀렸죠. 등록 취소는 소멸시효가 없다. 3년 경과에도 걸리면 하는 거예요.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업무정지는 사고치고 3년 경과하면 할 수가 없는 거. 등록 취소는 그런 소멸시효가 없으니까 3년 경과에도 걸리면 하는 거다. 그리고 4번 지문에서 폐업했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는 폐업이랑 관련이 없다고. 만약에 폐업 이런 말이 보이면 그때는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근데 4번 지문은 폐업 이런 말이 안 보이니까 소멸시효. 등록 취소는 소멸시효가 없다. 3년 경과에도 걸리면 하는 거다. 4번 틀렸고. 5번. 폐업 신고 전 개공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효과.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된다. 틀렸죠. 이게 제일 쉽다.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 과태료 처분 받은 게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가 된다. 폐업일이 아니라.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1번. 와, 이 문제 어렵죠.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거.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이게 뭔데요? 결격사유.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 선고, 결격사유. 그래서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일에 3년을 안도한다고. 사기 결. 결격사유는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고요. 등록 취소에다가 3년 더해서 등록 취소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 이 결격사유가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니까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 지나면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결격사유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 선고는 벌금 선고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기 결이면 무조건 3년을 안도한다. 그러면 안 돼요. 등록 취소일에 3년을 안도하는 거야. 등록 취소일에. 벌금형 선고일엔요? 3년을 더 하잖아. 그래서 사기 결.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하지 않는다. 근데 어디다 3년 안도한다? 등록 취소일에. 시점은 등록 취소일.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지 않는다. 벌금형 선고일에 이렇게 3년 더하고 하니까. 됐나요? 그냥 된 거야. 오늘 여기까지. 쏭빠!